신라 호텔 한식 다이닝 서라벌에서 근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오셨다 그래요. 이 양식 조리 기능사를 갖고 계신데 그러면 원래 꿈은 한식 조리사 셰프셨나요? 처음에 그 신라호텔 실습으로 들어갔는데 실습은 팔선이나 중식당에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중식당 옆에 한식당이 있었어요. 저희가 흔히 집에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게 한식인데 그렇죠. 근데 이런 호텔의 음식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열흘 정도 남았을 때 세상의 많은 직업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는 본격 잡셀링쇼 서울론 오늘의 직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직진남 아담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직업은요 바로 셰프입니다. 자,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다양한 미식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이 모든 세계들을 아우르면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 주시는 오늘 셰프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호텔 아트 파라디소의 레스토랑이죠. 세라세에서 책임 셰프를 맡고 계시는 이성일 셰프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파라다이스 시티 아트 파라디소 세라세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이성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셰프님께서는 주로 어떤 카테고리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제가 있는 세라세는 저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고요. 세라세의 컨셉은 이노베이티브 코리안 다이닝이고 기존의 이제 한식의 경계선을 넘어서 얽매이지 않는 트렌디하고 창의적인 그런 한식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약간 퓨전 음식인가 싶으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메뉴인가요? 예전에는 이제 퓨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미슐랭이나 이런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좀 더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노베이티브, 컨템퍼러리 그리고 뭐 전통 뭐 이런 식으로 한식이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노베이티브라고 하면 좀 더 창의적인 그런 요리법이 많이 들어가고요. 전 세계의 수많은 조리법과 식재료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또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 수 있는 요리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요리를 하신 그 횟수가 어느 정도 되세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의 19세부터 조리과를 입학을 하면서부터 요리를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횟수로 치면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와, 23년. 그러면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셰프를 꿈꾸게 되신 계기?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어렸을 적부터 이제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시는 환경이다 보니까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혼자서 이제 여러 가지 요리를 해본다거나 자연스럽게 그런 기회가 많아졌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또 재미로 느꼈던 것 같고 또 가족들한테 뭐 간단한 요리들 해드리고 또 이제 맛있다는 얘기에 또 재미를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장래에 대한 그런 진학을 고민하던 찰나에 조리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쪽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러면 이 처음에 조리과를 가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반대는 없으셨나요? 특별한 반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도 애매하게 하고 집안의 막내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크게 반대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더 응원을 해주신다거나. 네네네네. 아, 그러셨구나. 조리과가 현재는 좀 전국에 좀 많은 편인가요? 전문대나 뭐 4년제 대학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질문이 하나가 올라왔거든요. 저도 꽤 궁금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셰프는 학력이 중요한 직업인가요? 대학에 가지 않는다면 셰프가 되기는 어렵나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셰프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사실 학력이랑 요리 실력이랑 비례한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희망하는 유명 호텔이나 좋은 학교나 이렇게 진학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관련 학과 전문대 정도는 졸업을 해야 거기 학교와 연관돼서 이제 호텔로 실습을 한다거나 이력서를 낸다거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력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학력이나 자격증 같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 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셰프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격증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꼭 필요한 자격증이라기보다는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뭐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최소한의 한두 가지 정도는 따야 그래도 이력서를 지원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직진러분들도 궁금해하실 법한 게 여러 가지의 자격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셰프로서 셰프가 되기 위해 가장 유리할지 아니면
하나의 자격증과 함께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더 중요할지, 셰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포지션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기능사 자격증은 제일 기초적인 요리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적인 요리를 최소한의 공부를 했다라는 의미고, 이제 호텔이나 어떤 전문 레스토랑에 취업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력서 한 줄이지, 이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 요리를 다 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입사를 해서 거기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수많은 경험과 스킬을 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하. 이런 조리사 관련 자격증에는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뭐 연령대라든지 제한 조건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연령대는 특별히 구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능사 자격증을 따려면 필기 시험을 먼저 보고 필기를 합격한 다음에 실기를 보는데, 과거에는 필기를 하나 합격하면 다른 자격증도 같이 이제 적용이 돼서 실기만 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부터 또 좀 달라진 게 법이 적용돼서 한식에 맞는 필기, 일식에 맞는 필기 시험, 중식에 맞는 필기 시험 이렇게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되게 궁금한 게, 필기 시험이야 내가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써서 통과하면 된다지만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약간 정보가 좀 부족할 것 같거든요. 실기 시험을 조금 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다, 이런 꿀팁이 있을까요? 관련된 자격증에 한 30여 가지의 실기 문제가 있어요. 그중에 2개 정도의 요리가 랜덤으로 출제됩니다. 지워진 시간 내에 요리를 완성해야 되고, 보면 뭐 맛보다 외관을 좀 중요시하고, 그리고 만드는 동안에 위생적으로 하는지, 뭐 예를 들면 손을 열심히 씻는지, 식재료를 잘 손질을 하는지, 그런 걸 중점적으로 보고, 그리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뭐 합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우리 셰프님께서는 양식조리 기능사에 대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력을 훑어보니까 되게 신기했던 게, 신라 호텔 한식 다이닝 서라벌에서 근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오셨다 그래요. 이 양식조리 기능사를 갖고 계신데, 그러면 원래 꿈은 한식조리사 셰프셨나요? 처음에 신라호텔 실습으로 들어갔는데, 실습은 팔선이나 중식당에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중식당 옆에 한식당이 있었어요. 저희가 흔히 집에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게 한식인데, 그렇죠. 근데 이런 호텔의 음식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열흘 정도 남았을 때 조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한식당에도 실습을 하고 싶은데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인사팀에서 할 일이다. 거기 가서 물어봐라. 또 인사팀 찾아갔더니 뭐 안 된다라는 얘기와 함께 조리 사무실로 다시 가봐라, 이렇게 이제 핑퐁 게임 비슷하게.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요구를 했어요. 계속 5번, 6번 이상을 찾아갔을 때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한 게, 아르바이트 채용이 곧 있을 건데 그때 채용했을 때 연락을 주겠다. 그때 와서 시험을 봐라. 그렇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실습 끝나고 한 3주 정도 후에 아르바이트 시험을 보라고 연락이 왔었고요. 네, 그래서 실기와 면접을 본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열정과 정말 이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자, 그 이후로도 호텔 신라 프렌치 식당 콘티넨탈, 그리고 호텔 신라 연회 주방, 호텔 신라 한식당 라이언 등을 거치며 11년간 음식을 개발하고 연구하셨다라고 대본에 써 있어요. 제가 길어가지고 지금 대본 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럼 셰프님 생각에 네. 한 분야에서 오래 버텨야 셰프로서 성공한다. 와,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는 게 셰프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2가지 방법 중에 좀 추천하실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하나가 또 올라왔습니다. 우리 호텔 셰프가 되려면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셰프님도 영어 잘하세요? 저는 영어 잘 못합니다. 오. 제가 있었던 호텔은 영어에 대한 큰 비중을 안 뒀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는데, 외국 체인 호텔 같은 경우나 위에 있는 셰프가 외국인이다. 일단은 뭐 자유롭게 대화가 돼야지 선호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외국어 능력도 큰 힘이 되죠. 만약에 근데 외국인 직원 들어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외국어 욕 정도는 잘하니까 get out 이러고 Get out! You fire!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자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책임 셰프님이시잖아요. 요런 친구면 내가 반드시 내가 취업을 시킬 거다 할 만한 그런 스펙이 따로 있을까요? 스펙이라기보다는 주방에서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시계바퀴처럼 맞아서 맞물려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보다는 사람들을 배려를 하고 뭐 그런 친구들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인성에 대한 것들을 겸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까지 이성일 셰프님과 함께 셰프가 되는 방법과 그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셰프님한테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1부를 마칠 시간이 지금 다가왔거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셰프님들의 리얼한 일상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호텔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연예인들은 또 어떤 분들을 만나셨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연봉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궁금증은 서울런 오늘의 직진 셰프편 2부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린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